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입니다. 귀가하기 전에,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 성령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세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일들이 일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together. 예. 함께해서 추구한다. good to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신다. to those who are the called.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다. according to his purpose. according to는 코딩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린다. 한 마음을 드리는 현상으로, 마음이 합하는 현상으로 그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는 선을 향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상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가오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가페시죠? 하나님은 아가페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실 걸 생각해서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 주시던 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자.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가페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건 좋은 걸 안 주시건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부르신다. 이게 부르시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합당하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만사가 와서 딱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적절한 선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G-O-D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G-O-D 하나님의 성품이 오드 특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G-O 진행된다. 오드 자 따라서 go 오드는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행되는데 특별하게 진행되면 굿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합성어거든요. go 우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들러 맞춰 가지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according to his purpos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된다 이거. 자 따라서 according 코르자가 있죠. 코르는 뭐냐면 COOR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함께해서 오르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코르 마음이라 이게. 코르는 라틴어인데 그 코르는 마음이에요. 어코딩은 뭐예요? 한 마음이 합쳐지는 현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하나님하고 합쳐가 돼가지고 그의 부르심을 순수하게 포우주한다. 자, 따라서 프로포우즈. 푸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수하게 퓨어라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포우즈. 그래 뭐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을 펄포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에 한 마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랑 한 마음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비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 목사님이 그랬죠. 예? 박사 따라고. 근데 박사를 왜 따는 거예요? 박사를 왜 따는 거예요? 박사를 공부하면 학교 공부할 때랑 달라요. 박사는 교수님이 줄지 말지를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를 따려면 교수님한테 예의가 있어야 돼. 예절이 없는 애는 박사에서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박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는 독창성을 나타내야지 그게 통과되고, 박사는 뭐냐? 응?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구상에 아무도 생각 못한 걸 자기가 얘기해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서 공부하는 걸 다 공부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 지구상에 없던 걸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는 뭐냐면 창조적이어야 되고, 박사는 주관식 시험이고 객관식이 없어요. 그 사람이 1인자인 거야. 네. 근데 왜 제가 그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지식이 늘어간다고 돼 있죠. 지식이 말세는 뭐예요? 사람이 빨리 오가고 지식이 늘어난다고 그래. 지식이 늘어나는 건 학력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은 우대하는데 많이 안 배우고 지식 사회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어떻게 해? 제일 좋은 직업에 가는데 빽이 모질란 건 상관없어. 근데 학벌이 뒤져가지고 안 좋은 직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굶어 죽어도 괜찮은데 내가 제일 좋은 직에 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 돼. 남한테 밀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학교를 들 다녀가지고 안 좋은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갔는데 제일 좋은 위치에 갈 수 있게 한 다음에 했는데 좋은 직업이 안 생겼어. 그럼 괜찮아. 네? 그래도 다 먹고 살아. 근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왜 딴 사람한테 뒤져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연구소에 이렇게 냈어. 대기업, 우리나라 5대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 딱 냈는데 거기는 다 박사가 들어가는데요. 근데 학사 지원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은 그거 못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위치에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주장해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거나 뭐를 하려면은 그런 좋은 위치는 사상의 자유를 허락하는데요. 그런 데는요, 박사학위가 아니면은 못 들어가. 학사학위만 받죠. 그러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돼. 근데 박사학위가 있는 집은 자리는 뭐냐면 그 사람이 연구해서 그 사람이 밀어붙여야 돼.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어야지 자유자가 되는 거지. 생각하는 대로 일을 추진해도 빠꾸맞고 모든 거를 허락 맞는 식으로 하면은 사상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학습을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우월한 종자로 본다. 그리고 많이 공부를 안 하면은 걔는 열등한 종자로 보는 개념에서 사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진화론적인 사람들이 사회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도 늦게 하면 안 돼요.
결혼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충근 박사님이 미국에서 개고생했다잖아. 예? 예. 그러니까 나도 다 들었어, 인터넷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정치학 박사는 좋은데 가족이 돈이 없는 거야. 미국이 얼마나 비싼 나라인데 거기서 돈을 안 벌고 막 여러 가지 그 알바 뛰면서 가족들이 사셨나 봐. 그래서 재정을 많이 얻는 것이 더 결혼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뭐를 해야 돼? 학위를 빨리 받아야 돼. 근데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대학교 좋은데 못 간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나는 고등학교 가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오래 공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좋은데 가는 건 고등학교 점수가 좋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갔다는 거는 좋은 대학 졸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나라. 좋은 대학 입학하는 게 중요한 거야. 좋은 대학 입학한 건 고등학교 3학년 점수가 좋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이 과연 인정을 받느냐? 앞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과정의 커리큘럼은 3,000년 전에 그리스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 갖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런 수준 갖고는 국제사회에서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 갖고 사람을 우열을 가린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공부하라는 건 왜 그러냐. 앞으로 한국 정부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은 한국 기업체나 한국 정부에서도 노해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성장을 했어. 그러면 한국 정부가 그 사람을 받을 것 같아? 안 받아요.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한국 학교들이 요구한 대로 공부한 사람은 한국 사회가 거절해버려요. 한국 교육에서 가르친 대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걸 해결해내는 능력자만 한국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해서 한국 돈을 벌잖아? 그러면 버려요, 사람을. 누구만 원해? 한국에서 가르쳐준 대로는 달러를 못 벌어. 그러면 달러를 벌을 수 있을 만큼 하다는 건 국가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돈을 벌거나 경제활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만 회사는 웰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출한 인간은 기업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기업체는 뭐를 원해? 하청업체는 왜 대재벌에 붙는 거예요? 대재벌은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대재벌인 거예요. 달러를 벌어들이는 인간만 돈을 버는 거예요. 국내 시스템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싸바싸바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해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버는 거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것이 왜 가능하냐면 국가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앞으로 많아져요. 그래서 강대국의 입김이 더 세진단 말이에요. 이거 따로따로 놀았어. 근데 이게 영향을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대재벌이 동네 구멍가게를 하는 짓거리를 안 해요. 대재벌은 해외 나가서 뭔가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동네에 호빵 팔고 아이스크림 파는 장사까지 다 침범을 하면 이거는 천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어. 500원짜리 장사까지 다 들어왔어. 이게 사회가 점점 성장하더니 따로 놀다가 이게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뭘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국제적으로 이게 붙어버렸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교 가보세요. 외국 학생이 오부지게 많이 와. 외국 학생을 왜 붙이냐? 외국 학생은 몇 배로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애들이야. 장사가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들이 한국말로 강의하는 거 또 좋지만은 영어로 강의해 주세요. 이렇게 교수님한테 요청한다고. 그래서 대학원을 갈 때는 반드시 영어로 말하고 듣고 쓰고 발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석사 과정을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도 말씀드린 거예요.
국어를 전 세계 사람한테 국어 교육이나 국어학을 가르치는 식으로 영어로 해야지 크게 유명해지지. 국산 내용을 국내인한테 가르치는 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크게 환영받고 한국말로 국어를 가르치면 인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어느 위치에 온 거예요? 국제적인 위치에 온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반미 국가를 만들고 반서구 국가를 만들고 친중 국가, 공산 국가를 만든다 하여도 이미 국제적으로 열려 있는 거를 닫을 수가 없어요. 폐쇄 국가를 만들 수가 없다니까. 폐쇄 국가를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 구조 자체가 그걸 거부해요. 예? 우리나라에서 잘 보세요. 명동이나 강남이나 외국 환전하는 데 가보세요. 달러 구하려는데요. 원화는 파는데 달러 안 팔아. 왜냐하면 달러를 서로 확보하려고 원화를 판매하는 거지 달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달러는 폭락합니다라고 뉴스가 나와. 그거 거짓말이요. 왜? 달러가 폭락하니까 빨리 갖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세요라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달러가 모질라. 달러가 모질라니까 어떻게 수단을 집에 숨겨놓고 있는 달러를 끄집어내려고 달러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러를 바꾸세요. 달러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달러는 희귀품이 돼요. 아시겠어? 예? 뭔 초콜릿이 굴러다녀. 예? 예? 입에 넣든지 빨리 가져가. 파란 초콜릿. 예?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귀해지는 거예요. 예? 달러는 계속 귀해지니까 달러를 벌 수 있게끔 구조가 돼야 되고 떡볶이를 팔고 김밥을 팔더라도 가게 어떻게 해야 돼? 달러 몇 달러 이렇게 팔아야지 그 가게가 앞서가는. 그러니까 돈을 구하지 못하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상인들이 어떻게 구했냐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했어요. 은행에서 돈을 구질 못하니까. 그러면은 자 은행이나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자구책으로 자기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를 벌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원화를 벌어가지고 바꾸면 안 돼. 직접 달러를 받아요. 오렌지 짜주고 외국인한테 달러 받으면은 더 싸게 해드려요. 그리고 그 달러를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원화를 주면은 비싸게 내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달러가 싸네 이러고 달러를 얼른 내게 해야 돼. 그래서 달러를 받고 어떻게 해? 달러 쓰면은 못 사 먹죠. 그러면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달러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집에 금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은행을 믿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와요. 은행은 이미 끝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 은행 기능을 집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달러는 달러로 해야지 원화로 교환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응? 달러가 있을 때 해외 선교사님 뭐 나가신다. 그럼 내가 만약 달러 있으면 달러 드려야지. 원화 바꿔서 하는 식보다는 달러는 달러로 원화는 원화로 실물 거래는 실물 거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집이 원천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사업을 해야지 되지 월급장이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월급장이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박사를 많이 공부를 하고 어떻게 남의 밑에 들어갈 수 없게 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하면 적응이 되죠. 그러니까 남의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뭔가 자기 세계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고 어디에 기어 들어가서 월급 받고 살라고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삶을 한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가 시스템을 정벌 해야지. 그리고 사회를 정벌 하려고 달라들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돈 버는 시스템을 장악을 하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돈이 잘 벌려 갈비를 파니까. 예? 제가 지금 경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후에는. 뭐 돈 잘 버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갈비가 잘 팔려. 그러니까 갈비를 잘 팔리니까
갈비를 더 팔기 위해서 갈비집을 분점을 늘어. 그럴 수도 있지만 대관령 목장부터 점령을 해가지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장악을 해야지 그게 원가가 떨어지는 거지. 갈비를 계속 비싸게 사와서 어떻게 싸게 공급해요. 그러니까 생산시설을 1차부터 3차 시설까지 다 장악을 하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다 곱해봐. 1 곱하기 2 곱하기 3, 6차 산업이요 그게. 6차 산업이 되면은 1차부터 3차까지 최종 단계에 다 점령을 해버린 거야. 그런 집만 어떻게 해요? 생존을 한다고. 예를 들어 이마트가 국산 농산물 저기 팔잖아요. 그러면은 농촌에 있는 그 농장부터 해가지고 다 장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 다운이 되고 못 따라오게 해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린 거지. 똑똑한 거죠. 예? 중국에서 농산물 가져와봐. 미국에서 가져와봐. 그러면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외국 농산물 하면은 통제가 안 되지. 우리나라에 유명한 갈비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미국 갈비, 미국 소를 잡아서 갈비를 해주거든. 싼 한우, 비싼 한우를 안 해. 그러면은 그 갈비집은 미국에 소농장이 있겠어 없겠어? 미국의 소농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거의 그냥 하니까 제일 맛있는 거를 많이 주는 거예요. 3배 이상 줘. 일반 갈비보다. 갈비보다 양이 3배가 많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을 하는 사업가하고 점령을 안 하고 판매를 하는 자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달러를 점령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 달러를 번다, 물건 판다 그게 아니에요. 거래부터 달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를 괴롭히려면은 정치인이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걸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삼성화재, 삼성보험, 삼성증권 이게 금융기관 때문에 돈이 생겨서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커지는 거예요. 재산이 다 금융을 끼는 거예요. 금융을 끼워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에 재산이 있으려면 현찰을 들이고 현찰을 모으고 달러, 원화, 금화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 끼고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 단체를 끼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애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많이 박식하게 하고 사회 구조를 다 알고 사회 구조가 복잡한 건 뭐예요? 복잡한 만큼 중간에 띄어먹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 구조를 다 알아. 복잡한 구조를 다 알아. 그리고 쓸데없는 건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인데 A하고 Z만 남기고 중간에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할 때도 나사에서 하는 모든 우주 개발 계획에 안 해도 되는 건 다 빼도 우주선은 갔다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해도 되는 걸 다 빼니까 30%에서 70%로 비용으로 심지어 70% 삭감해도 30%로 우주선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 하더라. 성능은 더 좋아졌어요. 예산도 확 줄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장악하고 구조에 필요 없는 것을 빼버리고 요긴한 것만 딱 결합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한두 명이 기업체 1000명을 고용한 것보다 효율적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체 1000명을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똑한 직원을 의지해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런 증세는 누구에게 일어나냐? 성령 받은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 목사님들이 돈 욕심이 저희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안 하는 거예요. 돈 욕심은 없고 그냥 와서 봉사하는데 그 수도권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교인을 관리하고 교인을 다른 교회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교인을 관리하는 교구를 없애버리자. 교구를 없애서 오고 싶은 분이 오고 오기 어려우시면 안 오시게 그냥 자유롭게 해드려.
교회 운영 비용의 모든 많은 비용이 사람을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두는데 관리를 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조직 관리에서 다른 교회 못 가게 하는 비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300명 이상을 신방전도사를 고용해요. 300명 이상.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사람을 친교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 관리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고비용으로 교회 경영을 하면은 헌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직원 수가 많은데 이게 비영리 단체인데 직원 수를 그렇게 늘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는 땡 하고 집으로 가는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신방을 다녀가지고 사람을 계속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람 충돌도 많아지고 에너지도 소비가 많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데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 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비용이 다운이 되죠. 예? 그리고 교인들을 믿는 거예요. 헌금을 걷어서 착한 일 하지 말고 헌금 내기 전에 착한 일 다 하고 오시라 이거예요. 농어촌 교회나 가난한 고아 도와주는 건 미리 다 하고 교회는 헌금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복잡한 게 없어지니까 교회 올 때 신경 덜 쓰는 교회가 되지. 쉽게 말해 지방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찐 거를 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몸이 건강해지죠.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도 뭐예요? 자 보세요. 국가가 간섭을 하건 국가가 간섭을 안 하고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국가를 이겨야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국가 관리 하에서 내가 사업을 해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이러면은 실력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괴롭히는데 뭐 걸릴 게 있고 범죄 조직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경제 활동을 하는데 무슨 제재를 하고 그래도 그 제재를 다 피하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다 피할 수 있게 하려면 단순 무식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따라서 단순 무식한 거가 가장 무서운 거다. 단순한 거야. 그거를 방해하면 국가도 세금을 못 걷게 만들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섭을 안 당하면 되지. 자꾸만 쉽게 말해 옷을 잡아서 못 가게 해. 그러면 옷을 홀딱 벗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잡어? 털도 없는데 어떻게 잡어? 미끈미끈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뻘거벗고 경제활동하는 거는 정치인들 니네를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입김을 얘기하면서 내가 고생하기 때문에 네가 먹고 사는 거야. 이걸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응?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니까 이러면서 정치 규제를 초월을 해서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경제활동하는 사람을 하늘에 떠 있는 사람을 구경만 하게 하란 말이에요. 땅에서 달리면 잡아가니까 괴롭히고 태클 거니까 넘어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달러를 벌면은 어떻게 해요? 달러를 버는 능력이 없잖아. 우리나라 정부는 관공서는. 그러니까 달러 벌어오는 사람은 높여드리고 박수 쳐주면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달러를 못 버는 사람이 달러 벌어오는 걸 왜 태클 걸어? 에? 그게 수지가 크게 맞는 건데 달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달러를 못 찍어내요. 달러는 미국 정부만 찍어내는 거야. 근데 미국 정부가 되려면 전 세계 군사력과 금융을 장악해야 돼. 전 세계 금융 장악하고 군사력 장악한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개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에요. 199개 국가를 통제하는 전체 시스템의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절대 미국을 한 국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융계를 못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못 배운 것들이 반미운동하고 자빠진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통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박사 따야지 독일에서 박사 따면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다 잘해. 근데 독일 박사 안 알아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춰서 국가 경영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더 세져요. 미국이 더 세진다고요. 근데 미국을 먼저 가지 말래니까 한국 기반을 버리고 미국 가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예? 거기 백인 주류 사회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박사를 따고 두 번째 여유가 있어. 그러면 결혼해서 엄마 아빠 떠나서 미국 가서 그때는 두 번째 박사를 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석박사 따면서 충분히 돈 벌 수 있어. 석박사 따면서 충분히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예? 석박사 따면서 공부량이 많아져요. 시간은 많이 줘. 수업은 조금이야. 근데 과제가 많어. 에? 근데 학비는 비싸지만 많이 학교 오라고는 안 해. 그러면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석박사 과정 다닐 수 있어 없어? 이때니까. 대학교 조교하면서 생활비 근근히 쓰면서 교통비 애기 분유병 사가지고 애기 키울 수 있어 없어? 이때니까 월세 하면서.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석박사 7년 동안. 응? 확실히 박사를 받는 거야. 확실히. 예?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회가 통합되죠?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 뭐 공부할 만해.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그걸 공부해 대세요. 그리고 그 공부한 게 적성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박사 하기엔 싫어. 그래도 다른 전공을 해가지고 석사 2개 정도 하는 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석사는 2개 이상 해야지 사람스러운 거예요. 석사, 학사 하나, 석사 하나, 박사 하나 사람스럽지 않은 거예요. 얘는 그냥 공부만 하네요.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사다리 올라가는 식으로 한 거예요. 석사는 2개쯤 해야 돼요. 석사는 1년 반만 하면 학위가 나오는데 미쳤다고 4년제 대학 학부를 2번 다닐 수는 없잖아. 대학은 바보야. 4년 그런 공부를 4년 할 필요가 없어요. 1, 2학년 때는 교양이 많고 전공 필수만 있는데 진짜 전공 과목은 3, 4학년 때 하는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그러면은 2년이면 4년 끝나는 건데 석사를 2개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학벌을 늘릴 때는 석사를 많이 때리고 그 석사 중에 유리한 분야를 박사를 찍어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대학을 재수하지 마. 대학을 재수하면은 느려져. 그리고 대학원을 2개를 나올 기회를 놓치고 대학원 석사 하나 따. 미쳤어? 재수하게? 그러면은 석사 2년 석사 학위 하나 딸 걸 재수학원 대치동에서 날리는 거예요. 노량진에서 날리는 거예요. 석사학위 나오는데 대성학원 나와봤자 종로학원 나와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가스타디 나와봤자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애들이 멍청한 거예요.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옛날에 그 뭐 고시 공부하는 분이 절간 가가지고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절간 들어가서. 물론 교회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절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냐면은 그냥 어디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를 해? 석박사 공부하면서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를 못해? 석박사 학적을 두면서 학위를 따면서 왜 공부를 못하냐. 예?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뭘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쇼크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인회계사 시험을 친다. 내가 어느 뭐 시험을 친다. 이럴 때도 학벌을 따는 중에 그걸 겸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붙어야지 멋있지. 아니 대학 졸업하고 백수로 공부를 쭉 해가지고 시험 준비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 인생 패망하는 거야. 폐인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해도 뭐를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해야지. 예? 그냥 졸업해가지고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 공부를 해봐요. 그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 따라서 스트레스 받는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즐겁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취직을 못했어. 그래도 대학원 다니잖아. 스트레스 적다고. 근데 대학원도 안 가고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2년 동안 계속 미끄러져 봐. 미치는 거예요. 이력서 200번 내는 거야.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직장은 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용주의 마음에 들어야지 붙는 거예요. 그걸 대학교 입시처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인상이 자기랑 싸웠던 사람하고 인상이 비슷해. 그러면 안 뽑아. 그 정도예요. 이게 사람 뽑을 때. 아니 엄마 아빠 닮아서 그렇게 생겼는데 자기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사장하고 싸웠던 자기 친구가 있대 봐. 걔하고 인상 비슷하고 안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인생을 의지하고 기대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을 하려고 취직 준비해요. 누구 마음대로 취직 준비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월급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을 팔려고 그래. 근데 돈을 지갑에서 꺼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품을 내다 파는 사람이 결정 못하게 돼 있어요. 돈을 지갑에서 꺼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갑과 을의 관계는 뭘로 정해지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을 잘했어. 잘못 취직을 한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취직해서 적응하는데 5년 걸려요. 5년 후에 퇴직해서 빠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살에 석사학위 들어가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요. 30살에 지금 석사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나이가 얼마를 처먹었는데 지금. 30살부터 석사해가지고 40 초반에 미국 가서 박사 따서 40 중반에 대학 교수로 취직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30살에 석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늦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교 학장님들한테 관련돼서 들은 거예요. 대학교 학장님들이 은퇴할 때 나이 몇 살이에요? 60대에 은퇴한단 말이에요. 30대 교수 뽑고 싶지 않은 거예요. 40대 초반쯤 됐을 때 뭔가 스펙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견문이 넓은데 전문 지식이 똑똑한 사람을 40대 초반에 젊은 교수로 뽑고 싶지 30대 초반에 있는 애 젊은데 똑똑한데 박사학위 뽑기에는 교수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박사를 일찍 따가지고 자기가 사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하다가 나중에 40 초반에 교수가 되는 게 훨씬 아름답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30살에 박사를 땄어. 그래서 31살에 교수가 됐어. 그건 천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왜? 월급쟁이 교수로 인정이 되면은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자기 자유가 제한돼. 그리고 옆에 같은 과목인데도 예를 들어 보세요. 마케팅을 전공했어. 근데 재무관리 전공한 교수한테 침범하면 안 돼. 나는 마케팅만 가르쳐야지 재무관리에 대해서 막 썰을 치면은 재무관리에 관련 동료 교수가 승질내요. 아시겠어? 영문학과 교수인데 음성학을 가르치시는데 문법을 가르치는 분이 영어 발음을 얘기해. 그러면은 음성학 교수님이 승질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확실하기 때문에 같은 과라도 교수님이 수십 명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만 하지 다채롭게 자기 발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발전시킬 때 20대 때 학위를 다 받고 30대에 여러 가지 창업이나 문화활동이나 세계적인 활동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뭐든지 사회를 파악하고 사회에 관여하고 많은 사람을 알아놓는 것을 자유롭게 해본 다음에 어떻게 40대 학직으로 가는 게 더 나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사회가 단순할 때는 그냥 박사 딴 사람은 학자가 되고 돈 벌 사람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단순한 구조였어요. 지금은 안 그래. 돈 벌려고 해도 학식이 높아야 돈 벌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자, 남자 얘기를 하겠어요. 남자는 돈을 벌고 싶어,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를 소유할 마음이 없는 거지. 돈이 많이 있어.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있을 때 행복해.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오는데 쓰고 싶어.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게 남자 본성이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야. 내가 널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 많이 쓰니까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너는 내 여자가 돼야 돼. 이러고 여자를 확보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 물건도 아닌데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대시하는데 자기의 유능함을 과시하면서 자기 사랑을 표시하는 게 남자의 행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여자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 예? 하지만 남자는 자기가 유능하니까 자기한테 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할 때 남자는 돈 번 거보다 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아기가 났어. 그런데 자기가 아기한테 학비를 팍팍 대주면서 뭘 재미나게 놀러도 다니고 막 이럴 때 아빠들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유능한 아빠인 것을 막 확인하고 아기가 막 좋아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져. 왜? 자기에게 사랑하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여자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그러기 때문에 고학력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데이트할 때 취직을 하면은 여자를 사귈 수가 없어. 직장 내에서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폭이 좁아요. 근데 대학원을 다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시간이 많이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누구를 소개받아서 해도 너 얼마 재산 있어? 이런 거보다 뭘 공부하니까 뭘 미래지향적으로 뭘 준비한다. 이래서 여자 사귈 때 대화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남자고 어떤 여자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갈 필요가 없이 비슷하게 자기 배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하죠. 그러면 직장은 돈밖에 몰라. 그래서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어? 결혼해서 내가 편하게 살까? 벌써 경제적인 존재로서 전락을 해서 경제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패턴으로 사람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 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못해. 저 사람 장래에 돈 많이 벌 사람이야? 대기업 다녀? 괜찮네. 중소기업 다녀? 아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규모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돈을 보고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학원 좀 가서 어느 정도 자기 시간 확보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까. 학벌이 높아지면 취직할 자리도 적어져. 좋은 자리 아니면 자리가 없어. 나쁜 자리는 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가는 철공소에 여러분이 취직하면요.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다 35, 40 넘은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그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29, 25 된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고퀄러티의 직장이 아니면 때려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철공소에서 용접하고 있어봐. 그러면 중국 사람이나 저 인도네시아 사람이 와서 하고 있다고. 거기에 적응이 돼? 솔직히 말해서 그거 여긴 아무도 안 오고 저 네팔 사람들만 와 있네. 어? 나는 팔이 2개인데 쟤는 4팔이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여러분 아시겠어? 사람이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직장스럽지 않으면 돈을 안 벌어요. 지금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좋은 직장 아니면은 내가 좋은 직장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궁지에 몰려야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목사 되면 안 되겠대. 왜요? 그랬더니 목회를 하려면은 사람을 만나서 막 신방 다니고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고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걸 좋아해야지 목사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저기 사교성이 좋기 때문에 너 목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나는 신학교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돼가지고 성경 배포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유학을 갔다가 뭐 했다 하는데 다 막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막다른 골목에 별짓 다 한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니까 그냥 목사가 된 거야, 그냥. 나는 솔직히 신학교 교수가 되거나 이러면 약간 성향이 더 맞는 사람인데 목회를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신방을 다녀 뭐를 해요. 애들하고 뭐 먹으러 놀러 다녀 뭐를 해요. 친분이 없잖아. 근데 나는 애들하고 뭐 놀고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수련회 가서 누구랑 사귀고 이런 거 관심 없어. 난 금식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 교육하고 그리고 땡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없게 사는 아저씨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성격이 목사가 안 맞는 거지. 사교성이 높으신 선교사님이 딱 볼 때.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목회하니까 옆에 교회하고 다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거야. 오히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야지 자기가 편하게 살지 사회에 맞춰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화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하면 여러분은 진짜 지옥에서 살게 돼 있어요. 사회에 적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길만 아주 괴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괴짜로. 그러니까 자기만이 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러면은 경쟁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체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없어. 그런 거를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사회 모든 걸 다방면으로 알고 자기의 장점을 알고 자기의 단점을 알 때 자기 맞춤식 기업을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성격하고 똑같은 기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여러분이 고학력이고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직원 없이도 다 할 수 있는데 직원이 필요하면 외주로 시간당 얼마 부탁해가지고만 하고 내부 종업원은 들이지 마세요. 노동법이 내부 직원이 회사를 망하게 해도 손 쓸 수 없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1인 사장님인데 1인 사장님이 모든 걸 다 하는데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은 외부에서 2시간 동안 일해주고 얼마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시간당 종업원으로 일품팔이로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텔리들 다 그렇게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프리랜서. 출판사에 고용된 번역가가 없어요. 번역가는 다 프리랜서야. 자기가 외국어를 엄청 잘해. 그래서 프리랜서야. 어느 출판사가 의뢰를 해도 자기가 다 해줘. 번역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기 시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기가 얼마나 강해졌냐면 미국 해병대 혼자 인간 아저씨 해병대 미군 병사 한 명이 탱크를 폭파시켜요. 개인 화기로. 그러니까 더 이상 탱크를 잡기 위해서 탱크나 장갑차가 필요 없고 인공위성 통신기하고 교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개인 화기로 탱크를 잡는 거예요. 미국 해병대는 그래서 개인이 탱크를 직접 잡을 수가 있어요. 소련제 탱크를. 그러니까 미국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이 어떻게 해요? 탱크로 탱크 잡는 것보다 더 센 게 보병이 됐어요. 그리고 보병이 얼마나 작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탱크는 크잖아. 그리고 철판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바로 잡혀. 사람은요 위장복 입죠.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게 군복을 특수한 걸 입으면 레이더 반사가 안 되는 군복을 준다고. 그러면 이건 사람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 네? 그래서 보병 하나가 탱크 대대를 죽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군대도 바뀌는 거예요. 군대도. 첨단 통신 기능으로 군대도 바뀌는. 혼자서 탱크 7대를 다 파괴할 수가 있다니까. 혼자. 그리고 무거운 짐 지어도 어떻게 해요? 로봇가 다 장착이 돼가지고 무거운 짐을 다리 나가게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 이게 개인화기가 다 되는 거예요. 사람만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하나를 못 잡잖아요. 러시아가. 입증이 됐잖아. 네? 몰래 숨어가지고 대전차 화기 쓰는 걸 못 잡아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애국 활동으로 몰래 쏘는 거를 못 잡아낸다니까. 전쟁도 1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1인 시대.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사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사 내 겉옷이야. 내 수영복이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딱 맞으려면 자기를 알아야지. 자기 몸에 딱 맞고 자기 적성에 딱 맞는 회사를 해야지 회사 일을 할 때 취미가 자기 직업이 되지. 자기 성격하고 다른 옷을 입어봐. 사울의 갑옷은 벗어 던져요. 다윗은 불편해.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에 적응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기 몸에 딱 맞는 밀착 수영복처럼 회사를 재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 정확히 알고 자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불편한 분야는 다 잘라버리세요. 회사에서. 여러분이 저를 만났으니까 할 수 없어. 이걸 배워야 돼. 나는 교회 딱 오자마자 주방을 폭파시켜야겠다. 나는 벌써부터 그거를 20년 전에 엄마들이 기도는 안 하고 주방 가가지고 계속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으로 해서 기도하시려고 교회 왔는데 왜 요리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집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하지. 왜 교회 와가지고 요리를 잘하는지 경연대회를 하냐 이거요. 기도하러 왔는데 가족교회 기도해야지 지금. 왜 요리를 해? 여기가 요리집이요? 그러니까 나는 큰 교회 가면 큰 교회가 어벙이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딱 보면 그래요. 어벙이들이 저렇게 경영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아빠보다 엄마들이 기도량이 많다고. 그렇죠? 그럼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엄마가 요리를 하면 어떻게 돼? 여집사님이 요리를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비효율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요즘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요리를 하든지 요리집에 가서 요리를 사 먹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그게 자꾸만 사람을 요리 실력으로 사람 평가를 해야 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설거지용 빼놓고는 다 없어요. 프로판 가스가 있었어요. 여기 이사 오는 날 프로판 가스가 있었어요. 막 불이 나오는. 고철 아저씨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쇳덩어리만 있지 연료가 없어진 거야. 연료통도 다 뽑아버렸어 그냥. 요리가 절대 불가능하고 화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 불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안전해졌지. 예? 요리 못하겠지. 그러니까 뭐 과일 씻어서 먹고 그런 건 괜찮아. 예? 그거는 물에 씻어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니까. 예? 설거지 거리가 적어지잖아. 이렇게 모든 방해되는 요소를 다 없애버려야 돼. 그 업종에서. 완전히 다른 업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고파서 밥 얻어 먹으려고 오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여가지고 손님을 끄는 그런 교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굶어 죽는 세대냐 이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가야지. 시대에 맞출 때는 발전시키면 안 돼요. 필요 없는 거, 방해되는 거 잘라버려야 돼요. 첨단 수영복을 만들어. 그러면 몸에 밀착돼야지 되는 거지. 내가 불편한데 뭐 첨단이 몸 필요 있어. 예? 그 글러브를 살 때도 여러분 야구 글러브를 살 때도 비싼 글러브가 있어요. 비싼 글러브인데 비싼 글러브를 이게 다듬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손이 꺾이는 이 주름지는 데하고 딱 맞게 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가 미즈노라는 회사가 야구 글러브를 이렇게 후원을 해준 거야. 이치로라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타격 천재 선수가 있어. 그 유명 선수예요. 근데 외야수인데 그 사람 손에 맞는 야구 글러브를 일본 업체인 미즈노 글러브 회사에서 만들어준대. 근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장인이 만들어준대. 글러브를 50개를 갖다가 맞춰주는데 이치로가 어떻게 해요? 50개까지 실어요. 이건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아. 이것도 50개 글러브 제일 비싸. 하나에 100만 원에 육박하는 최고급으로 만든 거예요. 50개를. 그럼 얼마 없앤 거야? 5천만 원어치를 실어 계속 한 거예요. 맞춤식 수공예품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야구 선수한테 맞추려니까 자기가 끝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에 맞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주름이 자기 손 사이즈하고 딱 안 맞아서 불편하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중심적으로 글러브가 자기한테 맞춰야지 자기 손이 글러브에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에만 집중해야지 글러브에 신경 쓰면서 글러브를 접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러브 만들듯이 제조하듯이 여러분 사이즈에 맞게 회사를 맞추세요. 맞춤식 글러브로 회사를 여러분이 신체같이 느끼게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교회 설계를 할 줄 알거든.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들은 못해. 나는 교회 설계를 할 줄 알아. 나는 회사 설계를 할 줄 알아. 나는 경영을 하면 사업을 해도 잘할 사람이야. 회사 설계를 하면 내가 피곤해하는 건 없애버리고 최대한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밤새 일하는 거를 즐길 수 있는 걸 확대시켜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사 설계하는 것을 알려면 사회 구조하고 회사가 맞아야 되는데 회사가 자기 성향하고 맞아야 돼. 근데 자기 성향이 뭔지를 알아?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공부해가지고 싫은 과목을 억지로 많이 공부해가지고 자기를 드립한 사람만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한 애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 잠재력이 뭔지 몰라. 자기가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만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존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자기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등 하려고 공부하지 말고 못하는 과목을 도전해서 끝까지 밀어붙여봐. 내가 수학을 못하는 중학생이야 그러면 수학을 끝까지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서 수학에 끝까지 밀어붙여봐. 내가 얼마나 수학을 노력해도 못하는가 그 끝을 보라고. 그래서 수학을 못하다 그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거기까지 자기를 알아낸 거야. 또 체육을 못해. 자기는 체력이 약해. 그래서 체력을 키우는데 끝까지 해서 나는 약한 몸이지만 끝까지 했어. 그리고는 됐어 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과목을.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를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적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못하는 과목, 하기 싫은 과목을 끈덕지게 다 대학 가기 전에 해봐야지 근성이 생겨서 자기가 자기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편하게 공부해. 자기가 잘하는 과목 공부해. 그리고 못하는 공부는 피해서 공부해. 그러면 사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맞춤식으로 회사 설계를 할 수도 없어요. 도전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도전하는 느낌이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난 경제학을 공부를 싫어했어요. 내가 왜 이런 학과에 왔나? 내가 사촌형이 경희대 경제학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촌형 다니는 학교를 다니자. 그런데 딱 가보니까 캠퍼스가 예뻐. 다른 학교보다 예뻐. 그래서 사촌형 다니고 나에게 캠퍼스도 예쁘고 대학 정문 앞에 먹을 거 음식점도 많고 서점도 있고 나 여기 그냥 다니자. 사촌형 다니니까. 사촌형이 1년 전에 입학했거든. 그러니까 거기 다녔어. 그런데 잘못 들어간 거야 과를. 계속 수학을 푸는 거야. 이게 문과인데 왜 수학을 하는 거야. 그 하기 싫어. 그러니까 딱 대학 들어가니까 전두 안 불러가라 그러고 데모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계속 하려면 4년까지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공부하기 싫은데 다른 학과로 전과학과 그러는데 이과 하다가 문과로 가가지고 재수했는데 삼수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결정을 했어요. 삼수는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적성이 안 맞아도 이거를 밀어붙여가지고 졸업을 해내자.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이 전공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 1등 하는 애랑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러 다니자. 그래서 경제과 1등 하는 애인데 걔는 경제학을 좋아하는 애예요. 1등 하거든. 올해 플러스를 맞는 애예요. 계약은 계속 있는데 100명 중에 5% 안에 들어야 장학금 받는데 내가 5등 안에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적성에 안 맞는 과목인데 그 분야의 5% 안에 들어가서 장학금까지 받아내도록 환경을 만든 거예요. 내가 적성은 안 맞지만 공부하기 싫지만 이걸 적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걸 좋아하는 친구하고 밥 먹고 그걸 공부하는 애들만 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동아리 활동을 안 했어. 동아리 활동 안 했어. 나는 공부하러 갔어. 그래서 친구 사귀지 않아. 공부 잘하고 자기 개발하는 애만 만나면 돼. 그러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러 다니고 친구 사귀고 다른 과 여학생 사귀고 동아리 선후배 관계로 연애하는 애들도 많아. 그런 거 다 때려쳤어. 나는 공부만 해야 돼. 왜? 예? 나는 고학력을 이루어야 되거든. 예, 학력 사회니까 고학력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대학교로 안 돼. 대학원 가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누님도 미국에서 대학원 나왔고요. 여동생은 예? 국내에서 교수하고 나도 미국에서 저 공부해봤고 국내에서 대학원 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어느 정도 고학력이 있어서 좋은 자리를 취직을 하고 좋은 자리 못 얻더라도 나 공부 많이 했어요. 이러고는 사람한테 기죽지 않고 사는 문화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왔으니까 고학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학력으로 살면 어떻게 돼? 자기를 알아야겠지. 고학력인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자기 전공만 할 줄 알고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자기의 딱 맞는 밀착 수영복처럼 회사를 만들어야 돼. 한복처럼 만들면 안 돼. 회사를 한복처럼 만들면 옷하고 자기 신체가 갭이 생겨요. 자기가 쫙 달라붙는 회사를 설계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거들어 주기만 해야 돼. 이치로의 글러브는 이치로 손이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글러브질을 하는 느낌이 없게 글러브질을 할 수 있게 자기 사이즈에 맞춤식으로 해줘야 글러브질. 글러브를 내가 글러브질을 하면 안 돼. 피곤해. 공만 쫓아가기 외야수가 달려가기 힘든데 어떻게 글러브까지 신경 써요. 글러브랑 이게 안 맞으면 공을 빠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했을 때 그냥 손만 대면은 딱 걸리게 해야 돼. 그래서 이치로 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러브가 그물이 있어. 이상한 글러브. 이게 이치로가 자기가 발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공을 잡아야지 자기가 공 잡을 때 이렇게 글러브를 딱 접을 짓을 안 해도 공이 잡히게 만든 글러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글러브를 해야지 자기가 글러브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좋잖아. 회사를 할 때 어떻게 내가 회사를 신경 안 쓰는데 회사가 공을 낚아주는 거야. 현찰을 낚아주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일만 했지 회사는 신경 안 썼더니 회사가 글러브질을 그냥 내가 글러브를 잡지도 않은데 걔가 공을 잡아주듯이 돈을 그냥 걷어채 주는 거야 회사라는 게. 나는 돈만 버는데 신경을 쓰는 사업가다. 그런데 회사라는 건 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맞춤식으로 할 줄 아는 안목이 있으려면 여러분의 단점과 장점을 있는 끝까지 인간 승리로 밀어붙여서 각 분야에 내 기질이 어떻고 그런 걸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힘들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힘들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높은 사람 만나서 공부도 해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거 쉬워. 교수님한테 맞출 필요도 없어. 쉽게 말해 대학에서 안 좋은 거지만 컨닝구 하는 애들도 졸업을 다 해요. 대학 가면 컨닝구 할 때 교수님이 그 고3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불을 켜고 감시를 안 해. 그러면 대학교 가면 서울대생들도 컨닝구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데모하고 놀고 자빠지고 술 처먹는 애들이 졸업을 좋은 성적 받는 건 컨닝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 국영수만 잘해가지고 인생 끝내는 애들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 얘가 고학력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자기가 발표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독립연구를 하고 자기가 발표를 하고 외국어 자료를 해가지고 한국말로 발표하고 한국말 자료인데 외국말로 발표하고 이런 걸 자꾸만 대학원 과정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분야의 사람 만나는 거나 발표하는 거나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자기가 표현하는 거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내 것의 표현 방식, 내 것의 분야를 확보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대학교까지는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공부하는 거잖아. 대학 4년은. 뭐 자기 게 어딨어. 학생이 많은데.
그리고 학부생은 교수님이 생각도 못해요. 이름도 몰라. 얼굴도 기억 못해. 졸업하면. 대학원생만 조교들만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다니고 교수님 심부름하고 이런 애들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10년 전에 학부생이었던 아무개입니다. 이럴 때 교수님이 기억나.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지금 기억난다는 거예요. 10년 전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그 1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어. 이 소리가 아니에요. 처음 보는데 이러면 학생이 무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나. 지금 기억난다는 거예요. 지금 10년 전 학생으로 기억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교수님이요 공부할 거 많아가지고 학생 다 기억 못해요. 네? 그래서 대학교 학부만 나와서 미국에서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면은 알아주는 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석사나 박사 따다가 교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다가 미국 유학 갔다 와야지 교수 자리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학장님이. 인간관계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뭐냐. 대학 나왔어. 그러니까 나 유학 갈 거야. 그러니까 논팽이 되는 거예요. 대학 나가서 유학 갔다 오면 자리가 어디 있어. 인간관계로 다 자리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조교 활동을 한 다음에 완전히 교수님이 어느 대학 가서 더 공부하고 오거라.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게 돼야지. 그게 돼야지. 교수가 추천해 줬잖아. 그래서 공부를 했으니까 교수 말 잘 들었으니까 얘는 내 사람 같다. 이러고 밑에 젊은 교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60세쯤 됐어. 그러면 자기 후임으로 40대 초반에 젊은 교수인 여러분 채용할 거 아니에요. 채용할 때 어떻게 해? 채용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 자기가 그 분야의 사업도 해보고 박사학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영리 연구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스펙이 있게끔 30대를 지내고 40대에 교수 지원해야 멋지게 교수가 되는 거지. 자기 스펙 발전시키지도 않고 맹탕 학벌 갖고 그냥 교수나 되고 싶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박사학위 공부만 하고 교수해? 아이고 너 아직 어리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석박사 공부하면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기 기업체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자기 1인 기업. 예? 이게 밀착 수영복처럼 그런 기업체를 만들고 자기 손에 딱 맞는 그냥 글러브야. 그러니까 내가 손바닥이지 이게 글러브가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신경 안 쓸 글러브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게 뻣뻣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두들겨 패가지고요. 글러브가 자기가 근육이 딱 접히는 데는 그냥 헐렁헐렁한데 나머지 부분은 뻣뻣해가지고 충격을 다 흡수해서 손에 충격이 안 오는데 손바닥같이 편안함이 있어야 진짜 글러브 길 잘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를 이치로 글러브 길들이듯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50개의 글러브를 다 나가리를 친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나 이거 다 쓰레기로 할까? 나 안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걸 노선을 갖고 있다는 거지. 유명한 야구 선수는. 비싼 글러브입니까? 손에 안 맞아도 써봅니다. 이러면은 인류 선수가 아닌 거예요. 사업을 할 때 회사가 자기를 섬겨야지 사장님을 섬겨야지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데 내부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외부 활동으로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외부를 점령해야 사회 점령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아니 내부에 신경 쓰는데 그걸 어떻게 남은 여력 갖고 돈을 외부에서 들여가지고 버려.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돈을 벌려면 무조건 영어를 해야 돼요. 돈을 무지하게 잘 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어. 근데 북아프리카에서 계속 비밀 성경 배달하는 거야. 그럼 아랍어 쓰고 유럽 가가지고 프랑스어 쓰고 독일어도 쓰고 영어도. 근데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전문대 나오신 분이야. 2년제 나오신 남자 선교사님인데 스위스 선교사님하고 결혼했는데 영어를 그냥 맨날 영어로 하는 거야. 애들을 낳을 때 스위스에서 병원에서 낳았어. 그러니까 딸 둘이 다 스위스 국적이야. 근데 부인이 독일어하고 프랑스 학교 나왔어.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 같이 하는. 또 영어를 잘해. 예? 그러니까 3개 국어를 맨날 집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또 중국에서 공장을 차렸어. 근데 선교사 할 때는 후원금 받아서 하다가 옷 장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회사를 차려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물품 떼어다가 북아프리카나 유럽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중국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고 물품을 하는데 중국어까지 얘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해외 선교사 3년 헌신을 하면 영어 달통하죠. 잘한 거예요. 해외 선교를 성경 배포하느라고 국제 선교 단체에서 한국인 전혀 만나지 않고 계속 영어 사용하죠. 그러면 영어가 영문과 나온 사람보다 잘할 수가 있어요. 사업도 잘해요. 외국에서. 중국에서 막 괴롭히죠. 그럼 다른 나라도 또 옮겨. 이것도 잘해. 그래서 선교사 훈련 받지 말고 선교 훈련 받으면서 사업 훈련을 해가지고 그걸로 선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선교사 비자가 나오는 거는 특별하신 선교사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99%는 자유롭게 돈 벌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돈 쓰면서 내가 마음대로 전도해야지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되니까 그분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국제적으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정부의 간섭을 초월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주무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거를 위해서 도움이 되려면 대학원을 갈 때 국내에서도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원에 가면 좋아요. 근데 영어로 강의하는 거를 쓰고 말고 미국에서 살듯이 하려면 대학교에서 영어의 도사가 돼야 돼. 그러려면 대학교를 그냥 영어 전공하는 걸 가서 내가 산속 절간에서 4년 공부하기보단 대학교 가서 4년 동안 절간이 아닌 교회간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대학 4년을 그냥 녹초가 되게 공부를 하는 게 나은 거지.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게 대학을 들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자, 따라서 좋은 대학원을 가기에 유리한 대학교. 그게 더 좋은 대학교다. 왜 그러냐면 박사를 따면 박사급에서 경쟁을 하지 학사 나온 애들하고 경쟁을 안 하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가는 애들은 수준이 떨어지는 애야. 좋은 대학원 가기 위해서 유리하게 도움이 되는 대학교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유치원 갈 필요 없어. 좋은 유치원 가서 좋은 학사, 석사, 박사 받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 유치원을 가는 거야. 근데 좋은 유치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유치원생 아니야. 근데 20년 후에 결혼해서 아기 유치원 다니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생각을 해보죠. 자, 그 하나님 앞에서 미국 유학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유치원을 미국에서 3년, 2년을 다니면 네이티브가 돼요. 하루 종일 한국 사람 없는 도시로 가서. 그러니까 백인 도시에 기독교 도시에 백인 마을로 가면 돼요. 대도시 말고. 중소도시에 백인들만 사는데 기독교만 다니는 바이블 벨트라고 남부 기독교 미국 남부 지역 중에 바이블 벨트라는 데가 있어.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남북전쟁 때 망한 주들. 남북전쟁에서 북군한테 다 패배한 주들이 바이블 벨트예요. 거기는 기독교로 다 되는 마을이야. 거긴 백인 마을이야 다. 그런 데가 영어를 빨리 배워요. 그 한인타운도 없어. 거기. 네?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잖아. 그러면 취직을 안 하잖아. 그러면 3달 동안 사장님 어디 가신다 이러고 누구한테 맡겨놔. 네? 가족한테 맡겨놔. 그리고 3달 방학 때 가. 그리고 아예 여기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뭘 하고 3달 동안 방학할 때 거기 가가지고 3달 동안 유치원 다녀. 네? 그리고 오는 거예요.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거기 가가지고 계속 친척집 근처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이 한국 오면 여러분 집에서 지내게 하고. 품앗이 하는 거예요. 품앗이. 친척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안 들이고 미국 유학을 완전히 네이티브로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진 개발된 방식으로 유학을 해야지
전 재산 날려먹으면서 유학하면 큰일 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식으로 유학을 해야지.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 직장이 확보되는 식으로 유학을 해야지. 예? 한국 국적인데 한국 버리고 어디 가서 국제미화가 돼서 국제박사, 국제미화가 되냐 이거. 일자리가 안정이 박사 따죠. 그럼 귀국시켜요. 여러분 미국이 좋은 일자리는 미국 시민권한테 주려고 그러지 누가 유학생 박사 졸업자한테 주려고 그래. 네 본국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미국 박사의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 이거는 유학원에 있는 사장님들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의 유학 전문 기관에 있는 장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있어? 그럼 재산 까먹으려고 유학 가. 그리고 논팽이 돼. 그게 미국 박사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아무나 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지 사업하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어떻게 남의 밑에 가서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지. 서울대 전교 1등에서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 서울대 전교 그러니까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한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를 신문기자가 한번 연구를 한 거야. 탐사 취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전부 재벌 밑에 가서 월급쟁이 돼 있더래. 놀라운 거지. 교수 아니면은 대기업 연구소 취직해가지고 삼성기업체 뭐 이렇게 장으로 갔지만 그 월급쟁이다. 그러니까 수능 1등하고 학력고사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공대 1등, 서울대 물리대 1등 수학, 서울대 의대 수석한 사람들 다 뭐예요? 그냥 월급쟁이야. 대형 병원 월급쟁이 의사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 그냥 전자공학 분야에 연구소장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수능에 길들여진 짐승들. 같은 사람들. 그렇게 사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사는 기질이 없는 거예요. 예? 나는요. 내가 나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렇게 발달을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에 맞춰서 잘해드리고 싹 빠져요. 예? 잘해드리고 싹 빠져. 그러니까 자유자인 거예요. 잘해드리고 싹 빠져야지. 그 밑에 계속 있으면 지쳐요. 달달 볶는 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거리를 둬야지 사람이 자기 두시는 거지. 사람이 같은 식구도 아닌데 옆에 들어가지고 계속 있으면 달달 볶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선교단체 가면 접대를 받지. 내 교회가 없이 선교단체 가서 봉사해봐. 함부로 돼요. 사람이. 자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반드시 아셔야 돼. 자립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혼자서 해내. 그런 사람은 60대 정년퇴임해도 61세부터 120살까지 자기가 뭐 칼럼을 쓴다거나 사회 민간 외교 활동을 한다거나 뭐를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고요. 네? 그런 기질이 있으려면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야 돼. 자유로운 인생. 사회화되면 안 돼요. 사회화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사회화되면 되냐면 사회활동할 때 잘해주고 빠질 줄 알아야 돼. 잘해주고 빠질 줄 알아야 혼자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사회화돼서 계속 맞추면 같이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도 친절하게 잘해주고 싹 빠진 사람이 이미지가 좋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계속 잘해주면 잘해주는 게 늘상 일상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지치는 거야. 아시겠어요? 높으신 분도요. 잘해드리고 빠져야 돼. 부모님도 성격이 잘 맞는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지만 부모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자식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성격이 맞는 자식하고 안 맞는 자식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향이 엄마하고 맞는 아이가 있고 아빠하고 맞는 애가 있다니까. 자식을 똑같이 엄마 배에서 낳았는데도 엄마 성향이 맞는 애가 있고 아빠 성향에 맞는 애가 있고 엄마 성향에 다 안 맞는 애가 있고.
그러면 할머니하고 맞을라나? 그러면 할머니가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도 아이들 성향이 안 맞아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장님하고 학장님하고 총장님하고 어떻게 맞춰? 병원장님하고. 치고 빠지는 식으로 있으려면 자기 분야가 있어야 치고서 외부 활동하고 자기 일로 탁 올 때 서비스하고 자기 위치로 탁 원위치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 나한테 탁 와가지고 잘해주고 바쁜데도 잘해주고 높은 사람한테 잘해주고 탁 자기 원위치로 자기를 또 열심히 하면 서비스 받는 사람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 일을 열심히 안 하고 탁 와가지고 잘해주고 탁 하는 거야. 얘 부담스러워. 높은 사람 위치에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 밑에 것이? 할 짓이 없으니까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게 알랑방 웃기는구나.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해도 그게 자기한테 화가 되는 거예요. 친절을 아무리 베풀어도 친절 받는 분이 화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를 만들지 못하면 높은 사람한테 잘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이놈은 무능해가지고 나한테 잘하는구나 함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호의를 어떻게 해요? 무시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무능하니까. 그러니까 무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무능해도 품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철저히 공부하는지 알아야 돼. 자기를 알려면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못해? 그럼 내가 해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서 북한까지 올라갔잖아. 근데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하니까 밀린 거야.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대만에 있는 장개석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증원 달라. 그러니까 트루만이 올라가지 마. 38선 이북으로 올라가지 마. 왜 38선 이북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메가더는 한반도를 완전히 점령해야지 전쟁이 끝나지. 38선까지 가면은 하다 말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 죽어나가니까 완전히 점령을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트루만은 전쟁 하지 마. 이거 병력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메가더한테. 그러니까 메가더가 야 철수 이래가지고 철수를 했어요. 예? 근데 메가더를 해임시켰어. 말을 안 들어 이 메가더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임시켰어. 그리고 나서 뭐예요? 리지웨이 장군이 장군으로 사령관으로 온 거야. 그랬는데 평택 밑으로까지 밀린 거야. 근데 리지웨이 장군이 잘 보니까 중공군이 숫자가 많아도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니까 38선 이북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철원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되는 것 같아. 불리해. 에? 그래도 밀어붙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물량공세라니까 물량공세라다 얘네들이 보급물이 다 끊이는지는 종말 공세 종말점이 와요. 그러면은 다시 보급을 받을 때까지 총성을 멈추는 시간이 있어. 그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총성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잘 보니까.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도와주질 않더라도 어떻게 돼? 공세 종말점이 8일 만에 총격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 중국놈 짱깨들이. 그래서 리지웨이 장군이 8일째 될 때 팍 이래가지고 팍 가니까 중국 놈들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안 돼도 약점을 파고들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과목이야. 근데 이거를 끝까지 하면 8, 90점까지 밀어붙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개같이 못해도 8, 90점까지는 밀어붙일 100점은 못 맞아. 그래도 8, 90점까지 밀어붙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모든 전과목을 딱 90점까지 밀어붙이는 작정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따라가. 그러면 예상 문제를 다 외워버려 그냥. 문제집으로 해가지고 문제집으로 점령해. 그러면 자기가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예상 문제로 해가지고 공부 못하는데도 최대한 문제 확보를 할 때 예상 문제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초부터 책을 읽으면 안 돼. 문제풀이부터 쫙 해가지고 모든 분야를 한 거야. 그럼 문제풀이로 쭉 가면 어떻게 돼? 쓸데없는 거 빼놓고 중요한 건 다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분야를 분리해도 내가 90%는 다 점령하리라. 내가 못하니까 30점 맞아 안 돼. 나 이거 불리한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90점까지 밀어붙여야지. 그러다가 못하면 80점이라도 할 수 없어. 근데 80점 이상은 다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해서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개주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사업을 하는 돈벌이에 방해되는 요소를 다 밀어붙여서 문제 해결을 90% 이상 다 해놓고 돈벌이 하는데 방해되는 거는 10% 이내로 확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수월하게 운영이 되고 이게 글러브지 없는데 불편함이 없나 자기 손이 움직이는 대로 내 손인지 글러브인지 모르게 막 움직이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 이 교회에 신경 쓸 게 없게 만들어요. 저희 목사님들. 이 교회가 목사님들 신경 쓸 걸 없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집중을 하지. 지금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도움 없이 먹고 사는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공부는 따로 돈벌이는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돈벌이에 관련돼서 내 적성에 맞는 업을 창시를 해야지 내게 맞는 숟가락이나 주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내 위주로 쉽게 벌 수. 국수집게로 밥을 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라면집 가면 이렇게 국수 찝는 집게가 별도로 있어요. 특별 집게. 칼국수나 국수 라면집 가면 그런 국수로 이렇게 덜어주잖아요. 그런 집게와 같은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해요. 노틀담 성당이 불탔잖아. 그래가지고 파리 올림픽 전에 그 완공을 했잖아. 그것도요. 옛날에는 예술가한테 부탁을 했어. 근데 요즘은 기업체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수준이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해? 장인이 없는 거야. 다 기업체인 거야. 예? 그 수준이 그런 거예요. 프랑스 애들이 놀고 먹다 보니까 예술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술품 복원하는 기업체는 만들면 안 돼? 예술품 복원하는 기업. 조 단위로 돈 벌어요. 예술품을 300년 전하고 똑같이 복원한다. 그럼 프랑스 예산은 1조를 준대. 근데 손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체만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복원체야. 그러면은 그런 거는 엄청나게 정부 공사를 따낸 건데 이거 장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장인이 자기가 기업체를 설립해 가지고 기업체로 따내야지. 그 개인이 내가 손재주가 좋아요. 이러고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재주가 좋은 장인이라도 자기가 기업 형태로 정부하고 컨택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학벌이 따라야 되고 어떤 모양새가 있어야지. 그 자기 뭐 활동한 게 있어야지. 프랑스 정부하고 대화를 하고 독일 정부하고 대화하고 아프리카 정부하고 대화를 하지. 그러니까 그 정부 상대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 규모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억 이상 개인이 계약을 따낼 수 있을 정도의 학벌이나 이걸 갖고 있어야지 돈을 쉽게 벌지. 1,000원씩 돈을 벌어 언제 돈을 써. 1,000억씩 돈을 몇 년에 한 번 톡 받으면은 그거 갖고 몇십 년 쓰는 돈이 들어오게 그렇게 편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좀 편하게 가지라 이거요. 교회 활동도 교회가 안 된다. 또 신경 안 쓰게 해야지 즐겁게 목회를 하지. 이게 돈벌이 하는 업종이 아닌데 교회라는 게. 그 편해야 되는데 왜 신경 쓸 게 많어. 돈도 많이 버는 회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설계는 목사님 자신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설계할 줄도 모르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교회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같은 목사는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해야지. 예? 다른 목사님은 다른 목사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인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알아. 왜? 나는 못하는 과목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거야. 내가 잘하는 과목만 공부하고 즐길 줄 알면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 전공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아는 거야. 나는 못하는 과목을 다 해냈어. 난 이과가 아니야. 근데 누나도 집안도 다 이과니까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문과시지만 예? 이과 적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문과 오니까 내가 틀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문과 이과 가지고 고생하다 보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는 이과 같지만 몸부림치다가 문과 오니까 문과는 변한데 이과도 다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술가 기질이 있는데 야 예술하면 굶어 죽는다 이래가지고 예술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고등학교 때 그게 전시가 됐다니까 내 그림이 좋아서. 그래서 학교에서 전시가 됐어요. 내가 유화를 그렸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나 미대 가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예? 나한테 미대 가라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근데 근데 내가 미술이나 음악을 즐길 줄은 아는데 그걸 업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 감각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람 불편하게 하는 뭐 이런 분위기는 안 만든단 말이에요. 칼라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술 감각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할 때는 예술도 알고 미술도 알고 그래가지고 전부 그거를 자기가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못 맞추면 그냥 검소하게 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사는 어느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열심히 살아. 어떻게 이치로가 열심히 글러브질을 해요. 손만 갖다 대면 글러브인지 내 손인지 그냥 공을 낚아채야지. 그게 글러브인 거지. 어떻게 회사를 신경 써. 회사는 신경 안 써. 돈만 신경 쓰는데 회사가 갖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회사를 몸처럼 써야지. 밀착 수영복처럼.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사 설립해요. 회사 설계를 잘 못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방만하게 하다가 삼성 자동차 날려먹은 거예요. 예? 미래 예측 능력이 없는 거지. 삼성 자동차 지금만 되면 대박 났겠지. 전기차 나오니까. 그때 잘못 접근해가지고 다 날려먹어가지고 현대자동차 독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안 맞게 했을 때 실패를 해서 그게 실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되고 자기 인생 저렇게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물려줘도 그게 덩치가 커버리면은 정부에서 괴롭히잖아요. 이재용 씨 괴롭힘 당하는 거 봐. 그러니까 정부도 여러분을 노리고 괴롭혀도 괴롭힘 당하지 않을 정도로 유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능하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뭐 정부 제재하면 제재를 당해요? 그러면 안 되지. 정부를 먹여 살 일 없젠데. 응? 교회는요. 양심 좋은 사람들을 배출하는 텃밭이에요. 교회가 박해당하면 악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효성이 있고 양심으로만 살아가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인데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올 때도 교회를 사역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놔야 그게 교회 설계를 잘한 거지. 교회 박해를 할 때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 나 같으면 소년보 목사님처럼 잡혀가 안 잡혀가. 나는 안 잡혀가. 난 날려버려. 미국에서 공병호 박사님처럼 계속 부정선거 얘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공병호 박사님 저 검사가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미국 가서 계속 공병호 박사 TV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한다며. 내가 듣기로는 그런 거예요. 그게 똑똑하신 분이지. 예? 왜 잡혀? 안창호 선생 잡으려고 그랬지. 안창호 선생이 일제한테 잡혀 미국 가서 애국운동, 독립운동.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독립운동하면서 미국에 있는 교민들 성각자 활동으로 계속 교육 활동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세워졌을 때 기독교적으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 안창호 선생이 활동을 했다고. 안창호 도서관도 있어요. 미국 가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교육해야지 된다. 교육 안 시키면 안 된다. 자원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야 된다. 교육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근대 국가를 만드는데 힘을 보탠 거예요. 도산 안정호 선생이 기독교인인데 돌아가셨어도. 그 도산 안정호 선생이 훨씬 나이가 많아요. 이승만 박사보다. 그렇지만은 그 선대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라를 버팅기는 버팀목들이 생긴 거지.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통령 제안이 오면은 대통령 내가 몇 달 동안 해줄게요. 이렇게 그냥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놔야지. 대통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여러분이 교장을 해. 여러분이 대학교 학장을 해. 여러분이 병원장을 해. 근데 지금 대만 총통이 의사예요. 의사도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별정직이니까 나라가 그 국민들이 막 원해. 그러면은 대통령직 내가 2년 동안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썩은 나라 고치는데. 내가 1원도 월급 안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통정리를 해주고 2년 후에 빠질 수도 있고 5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딱 멋있게 자기 인생에서 자기 아니면 해결이 안 되게 그렇게 해결사 되는 사람으로 자기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하면 교회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쓸데없는 거 다 없애고 사람 편안하게 교회 오시도록 세팅하려면 일단은 주방을 없애야 어머님들이 기도에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필요해. 그러면 집안에 남은 음식을 포장지에 쌓아갖고 종이 가방에 들고 와서 먹어도 되는 건데 왜 여기서 불을 끓여가지고 여기 국수를 놔둬?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수 적당히 삶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수 소떼기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냐? 국수를 좀 끓이지 마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도 되지만 국수 제작 기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을 없애는 거예요. 말도 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정부가 간섭을 하죠. 기업체를 하는데 간섭을. 간섭하는 통로가 있다고. 그러면 통로가 되는 걸 파괴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조가 들어왔어. 그래서 조직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 좋아. 그러면 자기한테 절대 복종하는 사람만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자회사를 만들어. 그리고 모회사를 폐쇄시켜버리면. 그러면 해고를 안 시켜도 되잖아. 해고하면 지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폐업시켜버리는 거예요. 자회사 딱 3명 충성하는 직원 3명 빼놓고 30명을 폐업시키는 거예요. 나 망했어. 나 이 회사로 돈 1원도 안 벌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해고. 그러니까 무슨 법을 만들어도 거기에 대처하는 법을 우리는 다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 와보세요. 나는 다 대처를 할 거예요. 목사도 대처를 할 줄 준비를 하는데 기업인이 왜 대처를 못하고 학자가 왜 대처를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는요. 오전 설교 때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돼. 나는 자유롭게 살았어. 나는 우리 엄마가 나 이뻐해 주시고 날 키우셨어. 그러니까 남의 노예살이 하도록 키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남의 밑에 가서 노예를 하고 남의 정치인 밑에 가서 질질 기냐 이거예요. 응?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 되지 왜 담임 목사님 밑에 가서 행정 목사를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가족같이 친밀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은 가족처럼 친밀해서 동역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살라고 교회 취직하면 이거 모욕 아니에요? 부목사? 목사 모욕 아니에요? 그냥 교인들이 무시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기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살 바에는 목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명예가 지켜져야지 자기 희생한 것도 보람이 있는 거지. 자기가 희생을 했는데 개무시를 당해봐. 그러면은 그게 한두 번만 봉사가 되지 수십 년 동안 살 수가 없어요. 개무시를 당하면. 그러니까 따라서 내 명예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 된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는데 개무시를 당하게 그렇게 처신하면 되겠어요? 모양새를 잘 맞춰야지. 그러니까 모양새를 잘 맞추려면 회사도 질 줄 알고 회사도 없애버릴 줄 알고 이노베이션도 하고 생겼다가 없애버리도 하고 결합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시키려고 해서 남에게 도움되는 존재, 남한테 패 끼치지 않는 존재로 자기를 해야지. 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 성도님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성도님한테
신세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돈도 많지도 않은데 성도님한테 패기치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뭐 제가 섬기던 목사님들은, 높으신 목사님들은 이랬어요. 윗세대는 헌신하세요. 교회 헌신하세요. 인생 바치세요. 이런 거예요. 바쳤어. 바쳤는데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아도 조직체가 나를 필요로 없으면 버릴 수가 있는 걸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인생 헌신하세요 이럴 때 나는 그거를 어떻게 들어? 아,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도움 드리구나. 1원도 안 받고 딱 빠져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나한테 준 거보다 내가 해준 게 많아. 그리고 딱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헌신을 요구할 땐 나는 헌신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줘서 아무것도 안 받고 딱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명예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업체를 왜 하냐면 기업체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창업을 하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박사학위를 그리고 목사를 하더라도 담임 목사를 해야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 담임 목사야. 예? 다 담임 목사요. 예? 이동규 목사님 담임 목사예요. 예? 그 내가 누가 예배 쓰는지, 나는 찬양 누가 쓰는지 난 관여 안 해요. 난 교육 목사라고. 어디 가서 담임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예 난 어린이들 교육 목사예요. 난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해야 돼. 내가 담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교육하니까 교육 목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교육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자기가 사장이야. 근데 자기 기업체에 자기가 다 하는데 너무 어린 사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임시적으로 저는요 과장입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과장인데 여러분이 회사를 다 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누가 회장님이에요? 그러면은 85세이신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회장이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호수아비 사장님처럼 회장님처럼 할아버지 모시는 식으로 하면은 모양이 좋잖아. 근데 32살짜리가 내가 회장이요. 여러분 꼴값이지. 32살짜리가 집안에 85세 회장님을 딱 모시는 식으로 하고 나는 과장입니다. 이러고는 사실은 회장 역할을 실무적으로 뛰는 게 자유로운 거지. 이거 계약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과장이라 힘이 없어서요 회장님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사실은 지가 해도 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여자분들 잘 보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러는데 바깥 양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남편 핑계 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핑계 댈 수 있어야 부인이 편한 거예요. 그거 싫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상처받으니까 미안하잖아. 말하고 싶은데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바깥 양반한테 우리 남편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이러고는 해서 남편 핑계 대고 그 물건 안 사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꼭 있어야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면 안 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야 편한 거예요. 그 삶의 지혜라고. 예? 유능해.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어. 근데 모양새는 그렇게 내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뭣도 하고 하는 거지. 편안하게 살려고 박사를 따는 건데 박사를 땄는데 많은 사람을 사귀려고 해서 박사를 따는 건데 박사 따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짓이오. 박사가 학자인데 많은 사람은 우아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손님 접대하려고 박사를 하는 건데 박사 갖고 내가 박사니까 돈 벌어야겠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박사란 것은 사람이 아주 돈을 좋아해서 학식 있고 양심적으로 우아하게 접근해야지.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러면 안 알아줘요 불신자들이. 근데 박사입니다 이러면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촉이 된다고. 그래서 박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응? 청소년한테 박사 왜 따라 그래? 박사 따면서 연애를 해봐. 여학생이 갑자기 좋아한다니까. 근데
나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학생이 도망친다니까. 아, 안 그러면은 그 여학생은 별종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 사랑도 학벌이나 인종이 비슷해야 돼. 에? 갑자기 여학생인데 흑인 남자가 좋아한다고 막 쫓아와봐. 그러면 뭐야 이거 이러면서 거부한다니까. 여러분이 흑인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막 외국인 말투로 막 사랑한다고 그래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첫 판부터 그 사귀어 봅시다 이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인종이 다르니까 분위기가 아니다. 시커먼스 아저씨.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문화에 맞춰서 살아가다가 거기서 고르는 게 좋은 거지. 예?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러면 특별한 결혼인 거예요. 특별한 거. 그런 경우에도 다 외국말을 잘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백인, 한국인 다 외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한국말을 오부지게 잘하더니. 근데 영어 잘하는 게 쉽지 한국말은 더 어려운 언어인데. 학벌을 어느 정도 따는 건 자기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을 내 사랑하는 배필로 맞이할 때 유리하니까 내가 높은 학벌이 필요한 거지. 내가 높은 학벌은 나보다 높은 학벌을 사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벌이 높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눈을 낮춰주면 학벌이 없어도 품을 수 있어. 그런 자유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학벌이 낮잖아?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학벌 높은 사람이나 부자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자유가 제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도 학벌을 높여놔야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문대 2년제 대학 나온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요. 의학 박사들이 간호사 전문대 간호대학 2년제 졸업하신 간호사님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잘만 살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학 박사인데 2년제 간호대학 나왔어. 그러면 4년제도 아니잖아.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학벌이 높으면 그걸 해주는 거야. 특별히 남자는 학벌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여자는 남자 없이도 공부를 잘해. 근데 남자는요. 여자 비키니 사진이나 여자를 좋아하잖아. 그러면 여자한테 꽂히면 남자는요. 좀 모질이라 그런지 몰라도 공부를 못해. 아시겠어? 남자는 그래서 발정이 되잖아. 죄송합니다. 성적으로 누구한테 꽂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자한테 미치잖아. 그러면 여자를 소유해야지 안정화가 돼. 그래서 공부할 때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여자는 남자 없이도 살아. 근데 남자는 여자 좋아하지. 그러면은 그 여자를 얻어야 돼.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공부를 못할 때는 반드시 음란 욕구가 있든지 음란 야동에 빠지든지 또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공부 성적이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더 독종같이 공부를 해야 돼. 왜 그래?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열정이 더 많을 수가 있어. 그리고 여자는 좋아해도 남자한테 표시를 잘 못해.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응? 여자한테 꽂히면 이게 공부에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남자가 더 철저하게 두저 패면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될 존재가 남학생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예? 제가 2주 만에 와가지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밀착 수영복처럼 맞춤식으로 회사 설계를 할 만큼 자기를 알고 사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직업, 자기 자신을 일치화 딱 시켜야지 사회활동이 재밌는 거예요. 그거는 맞춤식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존재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맞춤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 세상 나가서 여러분이 사회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잘해. 그러니까 괄비를 잘 구워. 그랬는데 더 많이 팔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소목장 도축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소를 키우고 소를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 갈비집에 매장에
공급을 하고 그거를 수출업까지 하는. 그러니까 1차 목축업도 하고 도축업도 하고 정육점도 해서 갈비찜도 하고 가공 해외 수출까지 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원가로 다 때리니까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러니까 점령을 안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는 그냥 판매만 해도 될 수가 있어요. 판매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경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 사회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그 업종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러면은 자기랑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해야지 정복이 쉽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노는 사람은 이게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정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릴 줄 알아야지 사업을 잘해요. 근데 취미가 같은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얘는 사업을 못 하네요. 취미가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근사가 다르고 그래도 다 쓸데없어도 다 사귀고 쓸모없어도 다 당신이 훌륭합니다. 그러고 격려를 해주다가 보니까 15년 후에 그 사람이 제일 요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5년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르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도 다 품고 이래야지 15년 후 25년 후에 큰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을 할 줄 알다 보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이 다 붙는 거지. 예?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설교하기가 편한 거예요. 얘는 이런 설교하면 삐져대고 쟤는 저런 설교하면 삐져대고 그러면 눈치 보다 보면 무슨 설교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는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핸드폰도 안 써요. 핸드폰도 안 쓴다고. 핸드폰 지금 집에 두고 왔어. 아시겠어요? 사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문재인 때 내 카톡 폭파당했어. 지금도 카톡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사귀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면 진실되게 얘기해주고 그 사람 잘해주고 통신을 통하지 않고 그냥 얼굴 대 얼굴로 말하면 진실되게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유튜브 폭파당했어. 예?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유튜브를 뭘 하고 그러는데 내가 관여도 안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만큼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하고 비뇨기과 의사가 장사가 안 되잖아. 아기가 출산율이 없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돈을 못 버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 600만 불 사나이로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20대 성기능을 복권시킨다 해가지고 뭐 이상한 수술이 많이 개발됐어요. 현대의학 기술 수술로. 그러니까 막 60대, 70대, 80대가 막 젊은이처럼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막 하는 거를 그걸 이렇게 의학 박사들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음란한 사이트가 알고리즘으로 막 뜨더라고. 그러니까 불륜관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술을 하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몇 번 했더니 그 사무엘 목사님이 제 인터넷을 관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걸 보고 삭제를 했거든. 나는 1초라도 성인이 사이트를 안 들어가요. 1초라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삭제했어. 그런데 그 인터넷에 그런 걸 본 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인터넷 관리하는 자는 시험에 들 수가 있지. 목사님이 이런 사이트 보나 보다. 인조인간 600만 불 사나이 하체를 개조하는 이런 의사 선생님들하고 관련된 뭘 하나. 목사님도 늙어가시니까 이런 데 관심 있는 건 아닌가. 별 상상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무엘 목사님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궁금하다고. 그럴 때 나를 안 믿네. 이거 인터넷 관리에 우리 청소년들에 맡겨야겠네. 우리 청소년들은 목사님이 딱 그런 걸 볼 때 이런 걸 연구하려고 보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겠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농담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신경 안 써. 그래서 나는 의심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 손해야. 물론 사무엘 목사님이 손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젊으신 목사님은 흰머리 나는 목사가 생각을 못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산단 말이에요. 학생들 그 옳은 길로 인도하려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중년에 불륜관계 하는 사람들이 수술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60대 이상한 수술 받으려고 하면. 예? 사람 성기가 야구 방망이 같이 그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수술을 하는 거지. 누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겠어요. 근데 그 성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 기능 장애 때문에 고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거 고쳐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불륜관계로 막 넘어가는 거를 내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뭐 이상한 인간들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거 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체크하고 음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거지. 예? 그러면 내가 늙어가는데 학생들하고 같겠냐 이거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때 시험 될 수는 있지만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야 돼. 제일 큰 시험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애정도 돈이 있어야 붙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 해결을 해야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돈을 다스려야 성령 받은 사람이지 돈을 못 다스려. 그리고 돈 때문에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질 못해요. 성령 받으면 돈 문제하고 성 문제를 극복을 해줘야 돼. 완전히 해결은 못해도 극복하는 자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은 청춘이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야. 행복하게 하려면 연애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시간이 확보돼야 돼. 전공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해서 정치, 역사, 교육관 이런 걸 나눠야 돼. 신앙관을. 그러려면 학생 신분이 좋아요. 그러면 학생 신분 중에 학사 출신은 학벌을 봐. 근데 석박사 출신은 학벌을 덜 봐. 오히려. 그리고 그 사람이 박사 졸업한다면 어떤 식으로 살지에 대해서 궁금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신랑 신부감을 택해요. 그러니까 학벌이 높지만 학벌로부터 자유하니까 연애 기간이 좋은 것은 석박사 교육 기간 동안 7년 동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석박사 과정 중에 고르는 게 레벨을 높은 다음에 고르는 게 좋다. 유치원 때 고르면 그 사람하고 결혼 못 해요, 거의 다. 유치원 때는 사랑을 해도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하려면 20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성공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때부터 짝꿍이 있으면 결혼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석박사 공부할 때 하고 학사 때는 어떻게 실력 키우는 데 하고 애인 만드는 데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애인 만드는 데 신경 쓰지 말라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붙을 때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모든 남자나 여자를 멀리는 하지 마시고 예의 바르고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품격 있게 예의 바르게 사랑 관계만 살려놓고 사귀지는 말란 말이에요. 사귀지는 말되 많이 알아놓으시라고. 근데 알아놓는 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시집 안 가려고 작정한 거지. 알아놓지도 않으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 그러면 좋아하게 냅둬. 그런데 몸을 만지려고 하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알아놓는 거는 그건 좋은 거예요. 왜? 알아놓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만나는 거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이랑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랑 인간 구조 자체를 폐쇄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폐쇄적으로 만들어? 개방적으로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학벌을 높이는 거지. 예. 5분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5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